5-7의 차 두 번째 지문입니다. 이 두 번째 지문은 상황에 따라 원하는 것을 다르게, 즉 말을 다르게 해야 하는 이유, 방식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원하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거를 또 어떤 경우 첫 번째 친구들하고 있을 때 격식 없이 대화하는 경우의 상황의 예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부모님과 함께 받은 거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또 말하게 될까요? 격식을 차리고 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또 보여주는 예시가 또 보여주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친구와 말하는 경우와 아니면 다른 사람 집에 부모님과 함께 초대받아서 격식을 차리면서 말해야 되는 경우와 그럼 두 가지가 어떤 구조일까요? 서로 대조를 이루는 문장의 구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대략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으니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단락의 주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써보자고 합니다. 방식이에요. 뭐 하는 방식?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거 우리가 필요한 건데 뭐에 따라서?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이것이 이 글의 주제. 해석을 다시 하면 방식들, 표현하는, 원하는 것을, 니즈니까 원하는 것을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그럼 우리가 이미 요 주제를 먼저 써보고 확인하면 결국 요지도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어디에 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이 글의 요지는 마지막 네 번째 문장. 여기였습니다. 우리는 뭐 해야 한다? 사용해야 합니다. 다양한 표현을 다른 사회적 상황에서. 이 글의 요지가 요 네 번째 문장이어서 우리가 4번이라고 적었으면 정답이고요. 다음, 이 단락의 구성 방식을 두 가지를 써보세요. 아까 쌤이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미 우리가 어떤 것? 대조의 방식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거를 나열하면서 그러면 첫 번째 대조라는 단어 서로 다르다. different라는 표현을 쓸 거고요. 다음에는 하나 더 그치 역접의 접속부사 however 한번 찾아봐 드릴까요? however 여기에 있고요. 다음에 different 이렇게 우리가 이 글의 단락에 대한 방식을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점검해보는 문제를 풀어봤어요. 그럼 우리가 이 글을 잘 분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우리가 로직 플로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논리 전개를 한번 같이 확인해보죠. 짧네, 그쵸? 충분히 잘할 수 있겠네. In everyday conversation, 일상 대화에서는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들이. 그래서 우리 이 문장의 구조를 도치라고 배워봤죠. 자, 어떤 방식? 말하는 방식. 근데 뭘 말해요? 우리가 원하는 것. 그래서 what을 우리는 무슨 이라고 하냐면 명사절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목적어 자리에 지어서 3부이라고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327번이 이 글에 뭐라고 딱 느낌 와요? 그쵸, 주제.
그러면 이 글의 중심 소재는 말하는 다양한 방식인데 우리가 원하는 거. 그러면 여기 한번 정리해보면 1번 도입 주제라고 할 수 있고요. 일상 대화에서 원하는 말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다. 괜찮으실까요? 그만큼 표현하는 방법이 많다. 여러 가지가 있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when이 나오면 여러분 시간의 부사절이라고 해요. 우리가 어떨 때, 우리가 친구들과 있을 때 우리는 말할 수 있대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 Go get me that plate. 뭐 해달라고? 가서 갖다 줘. 나에게 뭐를? 접시를. 아니면 shut up 보겠어요. 입 다물어 라고.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부분이 있겠죠.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격 없이 편하게 이야기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 한번 써볼게요. 구체적 진술 1번 갑니다. 친구들과 있을 때 어때요? 격이 없는 대화로. 원하는 것을 직설적이고 간단하게 말하죠. 다음 갑니다. However, 그러나 또 when 시간의 부사절 우리가 초대를 받았어요. 3부의수죠. 다른 사람의 집에인데 우리 부모님과 함께 우리는 말해야 한대요. Could you please pass me that plate? 나에게 접시를 좀 건네주세요. 위에 여기 4부에 안 했어, 쏘리. 이렇게 공손한 표현으로 할 수가 있죠. 만약에 너가 괜찮다면 이런 식으로. 괜찮으시다면 그 접시 좀 건네주실래요? 이렇게.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면 미안한데 실례합니다. 이러면서 내가 뭐 하고 싶지 않아? 방해하고 싶지는 않은데 벗이 거꾸로죠. 나는 뭐 할 수 없다고? 말을 들을 수가 없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이랑 다시 부모님과 다른 사람 집에 초대받았을 때는 어떻다는 거예요? 격식 있고 공손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그만큼 격식을 차리고 말해야 한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파트 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해야 한다?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른 표현들은 다른 사회적 상황에 맞춰서.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이 글의 결론이 되겠죠. 결론. 그리고 요지. 사회적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글의 요지를 또 사회적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네, 맞습니다.
그만큼 상황에 맞춰서 조심스럽게 해야 할 때가 있고 그에 맞는 적절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게 이 글의 내용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중심 문장을 한 번 더 여기에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요거를 노란색 표시하셨다 해도 잘못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이 글의 주제를 더 쉽게 정리해서 써보고 가요.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갑니다.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 따라 원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들. 다르게 쓰신 분들은 서로 다른 사회적 상황에서는 표현이 달라야 한다. 말투와 표현을 바꿔야 한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요약문을 정리하자면 친구와 있을 때와 어른들과 격식 있는 자리에서는 말투와 표현이 달라야 한다라고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또 본인의 방식으로 키포인트를 또 마무리해 주시는 꼭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